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대한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지만 전남 동구 지역 탈당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창당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내 수소 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입니다. 2030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대규모 김장 담그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3천여 명이 한데 모여 2만 포기에 이르는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8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 현직 의원들이 대우에서 이탈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모두 우리 지역 출신 이용주, 정인화 의원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과 확장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신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때는 지난 8월. 이후 대한신당은 최근까지 지역별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5곳 이상의 시 도당을 설립해야 하는 정당법에 따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1월쯤 중앙당 창당도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탈당 이후 지금까지 세력 규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던 것과 달리 내부 결속이 어긋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당 발기인 대회에도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용주 의원의 경우 창당으로 바쁜 대한신당에 함께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신당의 낮은 지지율과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구 활동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 정인화 의원 역시 신당 창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하며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정을 통한 덧셈 정치를 기대한 것과 달리 오히려 뺄셈 정치가 우려된다면서도 잠정적으로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해 이용주 의원과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신당은 두 의원이 패스트트랙 등 주요 활동에 공조하고 있고 제3지대 통합에도 공감하고 있다며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당제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용주 의원이나 정인화 의원께서도 지역구 사정이 있긴 하지만 같이 참여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재 영입 등 외연 확장 못지않게 탈당에 동참한 의원들을 추스리는 것도 창당을 앞둔 대한신당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반이 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다른 행보가 이탈로 비춰질 경우 자칫 세력 통합을 위한 동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통합과 연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남 동구권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경쟁력 있는 제3지대 구축을 위한 중요 변수로 작용할지 유권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달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10월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2% 감소한 19만 3,500TEU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환정 물량이 26.1% 줄었고 수출과 수입 물량도 각각 5.1%와 0.1%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99만 4,5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특집 다큐멘터리 수소 새로운 여정을 미리 보는 리포트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조희원, 최유진 두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수소 산업에서 미래를 본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수소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과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삼을 수 있느냐. 친환경 연료 기반의 새로운 제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녹색 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SS의 대안으로 등장한 건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이 높고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수소 연료전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재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소랑 연계하면 저기 원더풀이거든. 수소에서 미래를 본 한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뭐 최첨단 진부한 차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고요. 약 3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 것 같아요. 휘발유 연료비 대비 절반 이하.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구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끌어내야 하는 상황. 수소 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특집 다큐멘터리 수소 새로운 여정은 오늘 이 뉴스가 끝나고 곧바로 8시 55분부터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사업자의 입장 차이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적자 발생으로 대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광양시에 답이 없었고 자비로 터미널을 옮기겠다고 밝혔는데도 시가 특혜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사업자가 운송 질서를 해쳤다며 대시민 사과와 함께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올해 고흥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봉계 입차로 공사를 비롯해 4건 225억 원 상당의 사업을 투자 심사 없이 편성한 행정행위 등 61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5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후보자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부터 임용해야 하는데도 2, 3순위를 1순위보다 먼저 승진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포함해 84명을 인사조치하고 13건 18억 9천만 원에 대해 회수와 추징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학법인 청암학원이 최근 불거진 보직비리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명훈 전 청암대 총장의 아들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보직을 빌미로 일부 임원들에게 법인 발전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또 강 전 총장은 출소 이후 일절 학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부 이사들은 강병헌 이사장이 정족수에 미달한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다며 무효를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김장김치 남기기가 시작되죠. 올해는 정말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오늘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 번에 2만 포기 30톤이 넘는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한가운데 잔디광장에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탁자에 올려지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시민들만 3천여 명, 배추도 2만 포기에 이릅니다. 무게만도 30톤이 넘는 물량입니다. 김장 비용 2억 원은 순천 지역 기관과 단체 100여 곳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다른 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성실껏 열과성을 다해서 담아서 저희들 불우한 이웃에 전달돼서 겨울에 소외된 계층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대축제에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대표로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김장 담그기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승적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담근 김장 2만 포기는 소외된 이웃 7천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김장 나누기는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외면받던 섬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다리들이 자전거나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반쪽짜리여서 섬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섬의 관문인 천사대교. 국내 최초 최대란 이름표가 많은 이 다리가 섬 주민들의 주요 교통로이자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개통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쉬움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만 가능하고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들어진 연도 연륙교도 대부분 보행이나 자전거 길이 없고 있더라도 다리와 연결된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무용지물입니다. 시공상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다리 특성상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저희가 목숨을 걸고 넘어오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계부처나 기관에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행이나 자전거 길을 새로 만들기 위해 기존 다리를 확장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날개를 달자는 솔깃한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베이브리지에 사람과 자전거가 오갈 수 있는 통행시설을 다리 옆에 날개처럼 달아준 사례가 꼽히고 있습니다. 다리를 새로 만들거나 큰 예산을 쓰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성 높은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을 혼합한 합성 자재를 사용하면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들. 발로 자전거로 걷고 달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명품 다리로 다시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민주당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구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최근 지역 각계가 국회를 방문한 결과 특별법안이 제주 4.3 특별법보다 후순위로 밀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의지로 유족과 시민사회에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사진첩 13권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공개한 사진첩에는 80년 5월 항쟁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체증하거나 수집한 기록사진 1,700여 장이 담겨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군이 헬기를 통해 선무활동을 하는 모습과 계엄군에게 사살된 희생자들의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의 진압활동과 5.18 항쟁들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5.18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참여와 배움으로 성장하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읍면동 경연 형식의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 측은 각 마을 공동체별 추진 사례를 서로 배우면서 서로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자는 의미로 마련했다며 첫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야생조류 저병원성 AI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새가 도내 8개 지역에 13만 7천 마리가 날아오고 최근 다른 도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산 차량이 과거 AI 검출 지역의 500m 인접 도로를 지나가면 GPS 단말기 방송을 통해 차량 우회 안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 마레터널 보수공사가 마무리돼 터널 구간을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오는 29일까지 마레터널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기를 앞당겨 조기에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레터널은 올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지난 11일부터 낙석 위험석 제거를 위한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1926년 개통된 마레 2터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터널로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정과 망치만으로 터널을 만든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고흥군은 지역 원주민과 귀향 귀촌인들이 공동으로 소득 창출 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개량 한복 제작 판매, 로컬 푸드 판매 등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남양면 선정마을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